지금 저 양반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이냐. 많은 분들이 그런 예. 질문을 하시고 지금 박근혜 씨의 심리는 뭐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 씨의 심리는 아무 생각 없다. 네. 이 말 위에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럼 어떤 대응을 할 거냐라고 네. 할 때 여러분들이 박근혜 씨를 저는 꼭두각시라고 분석을 이미 몇 년 전에 했거든요. 네.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그렇죠. 얘기했었죠. 여러 차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꼭두각시가 어떤 행동을 할 거냐. 그 질문을 던지면 답은 뭐예요? 꼭두각시를 움직이는 사람에 따를 것이다. 그렇죠. 음. 그럴 때 질문은 그러면 박근혜라는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에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지. 꼭두각시의 심리가 뭐냐? 이 질문을 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잘못되면 우시려고 그래. 우시려고. 그렇죠. 너무 속상하시고. 질문을 잘못하면 답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전 요즘에 사람들이 진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질문을 때려야 되는데 네. 엉뚱한 걸 계속 문질고 있고 엉뚱한 걸 물어보니까 교수님 제가 조금 안타깝죠. 선회를 해주시자면 네. 말하자면 그 꼭두각시 조종사가 그렇죠. 감옥에 가 있으니 이제 꼭두각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의미도 이것도 참 있잖아요. 꼭두각시 조종하는 사람이 네.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죠. 그 한 사람 빠지면 그럼 꼭두각시는 죽은 듯이 네. 뭐 프로포폴 맞고 뭐 잠자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네. 꼭두각시는 집단적으로 그들의 이해를 근거로 해서 그 말씀하시는 집단적으로 거죠. 움직이고 있었다. 아니죠. 꼭두각시 조정하는 사람들은 예. 한 사람이 빠지면 또 다른 사람이 대타로 들어가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때 발라붙는다라는 그 현상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군요. 이 예.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계신 거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꼭두각시 옆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어요? 비서실장으로 들어간 한광호. 예. 그다음에 우리가 김기춘 씨가 기본적으로 꼭두각시 조정을 섀도우 조종자. 네, 조종자를 하는데 그분은 뭐라고 주장을 했어요? 나 최순실 모른다. 예. 내가 뭘 한다고 그러냐? 근데 그분은 기본적으로 공작 정치의 대마왕이고 그렇죠. 예. 수십 년 동안 이분은 입만 열면 자기는 모른다. 예. 자기는 안 했다. 라는 것이 그분의 기본적인 표현 방식이거든요. 맞아요. 야, 교수님 분석 중에 김기춘을 정면으로 치고 들어간 다른 방송은 없었죠? 있었나? 저한테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누가 꼭두각시 섀도우 조정자인지.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전국구가 정말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을 우리가 하는 줄을 우리가 그 질문하고도 주요 과연 이 질문을 우리가 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질문 저거 있어요. 그랬어요? 네. 아니 질문은 저 질문도 뭐 금방 가져가 깔때기로 쓰시면 저 어떡합니까? 저 질문하려 답하러 바빠요. 맞아요. 교수님 예. 같이 나눠 먹고 살죠. 뭐 질문하셨으니까 예, 제가 뭐라고 답을 답변을 주세요. 하죠? 조종사들의 심리. 그래서 예. 사실은 지금 조종사가 누구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예. 박근혜가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에 예. 대한 정확한 이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조종사가 사실은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 사표 내고 네, 또 민정수석. 민정수석 사표 냈는데 그 다음에 대타 조종사가 누가 될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네. 이럴 때 이제 딱 여러분들이 만일 한강욱 비서실장 그 다음에 김기춘 씨라면 그 다음에 누구를 대타로 낼 수 있을까요? 누구나 예상하길 뭐 법무부 장관하고 최재경 씨가 사표를 내고 나서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고 나서 지금 내각에 있는 다른 몇 사람이 사표를 더 내고 네.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중에서 몇 사람이 사표를 내는 일이 벌어진다면 적어도 일주일 안에 벌어진다면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26일 이 온 국민의 뭐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촛불 이 시위였다. 그거에 의해서 여파에서 박근혜 씨가 사퇴하는 수순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해석을 충분히 사람들은 하겠죠. 예.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는 그 다음에는 특별하게 해명조차도 별로 안 나타나고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꼭두각시를 조정하는 사람이 그냥 내가 더 이상 조정하고 대응할 필요 없이 끝까지 그냥 날씨가 더 추워져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게
무대응이 최상책이다라는 전법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청와대가 특별한 대응 없이 쭉 가면은 네, 저절로 촛불이 꺼지길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국회에서 탄핵을 개시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청와대에서는 대응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요? 그럼요. 예. 만일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가야 될까요? 아니면 청와대에서 계속 지내도 될까요? 청와대에서 계속 있는 거죠. 그냥 청와대 계속 있으면 그러면 되잖아요. 직무만 정지되고 예, 있는 예. 거지. 그렇죠. 예. 그럼 더 잘 됐죠. 뭐 어차피 지금까지 안 하는데 하는 척했던 직무였는데 네. 이제는 공식적으로 안 해도 된다. 더 격렬하게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음. 뭘 걱정하세요? 음. 그렇다고 뭐 탄핵됐다고 해서 전국이 혼란이 되고 뭐 모든 공무원들이 일을 그만해가지고 나라가 갑자기 멈춰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냥 일상대로 돌아가죠. 일상대로 돌아가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통령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다는 놀라운 태평성대에 있다라는 것을 온 국민이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멍들잖아요, 진짜. 나라가 뭐가 멍들어요? 누가 때려요? 많은 분들이 지금 나라가 나라 꼴이냐라고 하는데 예. 언제 나라 꼴이한 적이 있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교수님 말씀이 너무나 나는 설득력 있는 게 그 지난달에 네. 11월 말쯤에 보도가 나온 게 전 스페인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총선 이후에 정부가 그 구성이 안 돼요. 예. 2번씩이나 그 지났는데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정부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는 너무 안정돼 있고 예. 그리고 경제는 또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더 잘 됐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경제. 정부가 없으면 혼란이 온다라고 하는 이 정치학의 기본 속설이 깨졌다. 정치학의 기본 속설이 아니라 이 정치학자라는 분들이 그래야지 정치학이라는 게 뭔가 의미 있다라고 사람들이 알 텐데 라고 만들어놓은 세뇌당한 것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속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10개월 동안 정부가 없어요. 예. 구성이 안 돼 있어. 예. 근데 너무나 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탄핵이 진행된다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그 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예. 심의가 들어갔잖아요. 있으나 없으나 진짜 똑같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안정화됐고 국민들의 그 성숙된 시민의식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추운데 촛불 현장에 나오면요 자부심이 더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탄핵 상황이 됐는데 뭐 헌재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촛불을 하는 건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교수님, 네, 박사님, 네, 근데 촛불 나오는 건요. 네. 일단 너무너무 재밌어요. 국민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저는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 박근혜의 심리는 무엇이냐 또는 박근혜라는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이냐 그 사람들의 심리는 일단은 끝까지 시간을 끌 수 있는 까지 가자. 예. 그리고 아까 전략적인 사고 이미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는 시간 끌기 지구전으로 가는 거 외에는 없다. 다른 전략적 사고는 아하. 이미 없어졌다라는 예. 거죠. 예. 뭐 그리고 실제로 거의 매일 아침이 되면 새로운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 말은 막연히 있을 법한 곳의 부패와 부정은 확실하게 있더라는 걸 확인하는 그 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검찰도 사실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모르고 있지는 않고 이 웬만큼 알고 있었는데 지금 뭐 재벌 회사들 다 뒤지고 하는 것들 거의 모든 건수들마다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뭐 우리나라 속담이 그렇잖아요. 털면 안 나오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넣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이제 박근혜 씨가 뭐 내가 죄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으로 전환을 해야지 진짜 박근혜 씨가 사퇴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빠른 시기 내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서 국민들이 이 부정한 자들을 처벌을 할 수 있고 이 나라를 진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희망을 뚜렷이 가지게 될 건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더 길어지고 뭐 탄핵하고 또 이 헌법 소원 가고 그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시간에 가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또 조금씩 뭐 이게 탄핵될 정도까지야.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 예. 아니 박근혜가 지가 챙긴 돈이 뭐가 있다고 돈 안 챙겼는데 그 주위에 있는 나쁜 놈들이 다 챙겨 먹었는데 무슨 죄가 있어. 뭐 멍청하게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지가 몰랐다고 하는데 그럼 몰랐으면 그건 더욱더 죄가 안 되잖아. 이런 논리로 뭐 탄핵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안 해봤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실질적인 멘붕이 온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뭐 그러면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불태우고 뭐 촛불 시위를 다시 한다? 그럴 때 국민들이 가지는 생각은 역시 그러면 그렇지. 또 정치인들한테 당했어. 이 참 무능한 야당 그리고 역시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끝까지 징글징글하는 인간들 진짜 징글징글하네. 그런데 쟤들이 저 정도면 언제 또 다시 그 검찰들의 칼날이나 경찰의 칼날이 애꿎은 사람들한테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갑자기 두 분이 그냥 조용해지셨네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죄송해요. 괜히 이런 재수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아니 실제로 진짜 동력이 떨어지고 국민들이 그렇게 지쳐버리는 상황이 오면은 정말로 끔찍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MB 때 촛불 시위를 할 때 예. 그때 촛불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저렇게 무작정 촛불 시위를 한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예. 그리고 MB 때 촛불 시위 동력이 떨어졌던 더 큰 이유는 사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좌절감,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저기에 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그 마음에 더 이상 기댈 사람이 없다라는 상황까지 가면서 에이, 뭐 그래 뭐 네가 사기 쳐먹고 네 해먹고 싶은 대로 했는데 뭐 그렇다고 뭐 얼마나 더 해먹겠어. 이 심정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넘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대대로 대응조차 못하면서 예, 그냥 끌려갔잖아요. 야당이 없었죠 그때는. 그렇죠. 야당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그냥 여당하고 짝짝꿍 해먹는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정봉주 씨 의원 아니었나요? 저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2008년도에 떨어졌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감옥 가셨잖아요. 예. 봐요. 본인이 제대로 그때 예. 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못했으니까 본인 감옥 가게 됐잖아요. 예. 저도 그거를 미리 알고 그래서 생식기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 했다고 나를 죽일 놈이라고 그러다가 저 조용히 있을게요. 교수는 그냥 학교에서 강의실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인터뷰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은 본인이 여왕으로 등극한 줄 알고 있고 여왕님 만나고 나서 지금부터는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게 된다. 예. 그리고 저 사람은 사실은 저가 딱 분석을 했으니까 결과가 보니까 이 촛불 앞에 촛불을 바라보는 무녀와 같은 그 심리 상태에 있는데 저 사람한테 우리가 뭘 기대하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저는 사실 더 섬뜩하기만 하다. 예. 근데 촛불 앞에 있는 무녀라고 하는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아 그게 2007년에 예. 제가 그건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 인터뷰 하시면서 쭉 심리 분석하신 그 그렇죠. 결과였잖아요. 2007년에 제가 그분 인터뷰를 쭉 하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계속 보면 저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게 생각에 기반해서 나오는 생각이 예.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사람 얼굴 표정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말을 하면서 그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얼굴 표정하고 연결되는 묻어나오는데. 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음.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야기는 하는데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럼 마치
보통 우리가 그 전보러 가면 제가 전보러 간혹 잘 가거든요. 네. 아 왜냐하면 제가 심리학자로서 예, 같은 그쪽들도 일종의 신이 내린 심리학자니까. 아 신이 내린 심리학자가 아니고요. 예, 그 신이 내린 사람들은 척하는? 아니 본인들이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뭘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대체 무슨 근거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대개는 동자신이 이야기를 예, 했다든지 예. 한미신이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모습을 제가 보면 마치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자기가 전달해 주는 듯한 그 제스처와 그거를 앉아서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 정확하게 박근혜 씨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박근혜 후보였죠. 한나라당 경선. 딱 그 얼굴 표정과 그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무녀를 만났을 때 했던 예. 그 모습으로. 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저 소리가 들리나 이러면서 이제 살펴보는데 예. 어디서 뭐 마이크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아닌데 그런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얼굴 표정이 안 바뀌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쫙 하는구나. 그럼 저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그럴 때 그때 촛불을 앞에 둔 그때는 무녀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 너무 좀 경박해 보일까봐 좀 있어 보이게 여사제의 느낌을 신전에서 신으로부터 뭔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 그거는 마치 어느 딴 세상에서의 메시지를 받는 거 그걸 그냥 전달하는 그 사람인데 저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행동을 다 보면 딱 그 여사제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한말로 하면 무녀거든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은 이빈지는 촛불을 앞에 둔 무녀인데 만일 저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로 나선다면 국민들은 대체 어떤 상태로 저 사람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하나. 그리고 저 사람은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알고나 있을까. 왜냐면 되게 그 신들린 무당 같은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무슨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모른다고. 자기는 그냥 뭐 누가 시키는 대로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고. 예. 그런 상황이면 저 사람이 앞으로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그게 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들어야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거 참 황당하다. 이 생각을 해서 이제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인터뷰에서. 그랬더니 뭐 거의 한 1년쯤 지나서 저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가 청와대에 아는 녀석들이 있었는데 그 녀석이 황 교수하고 너 친구라며 그랬어. 내가 알아. 뭐 이랬더니 뭐 안 그래도 이 촛불 앞에 있는 무녀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 자식 죽이겠다고. 널 찍어놓고 있다더라. 네. 그런 이야기를 하게. 아니 왜? 몰라. 근데 더 이상한 거는 황 교수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어머머.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야 그건 뭔 소리야? 그랬더니 나도 몰라. 걔네들 그러더라.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뒤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 조종자가 있었다는 걸 한 교수님이 알고서 얘기했을 것이다. 그럼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게 무슨 무녀 세상이었고 그 사람이 얘기한 게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한 게 맞나 아니면 누군가 지시한 건가 이 생각밖에 없으니 그리고 사실은 지시를 한 것이 최순실이 쭉 해온 게 아니라 이 정윤회 씨가 사실은 지시를 쭉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사실은 정윤회 씨 이야기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정윤회 씨조차 이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할 때 전 그 이야기는 너무 재밌어요. 자기가 관리를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사실은 이 뭔가가 스탠스가 막 헷갈린다라는 걸 언제부터 제가 느끼기 시작했냐면 정윤회 씨하고 이 최순실 씨가 뜬금없이 이혼했다라는 게 나왔을 때 이게 뭔가가 이상하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실제로 최순실 씨는 그냥 그 이후로도 조용히 있고 정윤회 씨가 더욱더 컨트롤을 잘하고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을 했는데 조금 갸우뚱했거든요. 그때부터 조금 행보가 이상했었나? 스탠스가 이게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십상시 문건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2014년 중후반부터 그러니까요. 십상시 문건
그때 최순실 씨하고 이혼했다라는 게 그 이후에 나왔던 저 대충 그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예.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기춘 씨가 그때 국회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질문은 자기는 정윤회를 잘 모르고 네. 뭐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발언을 하고 또 어떤 분이 뭐 정윤회 씨가 그 경고망동하는 거 그런 일에 대해서 잘 관리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뜬금없이 예 정윤회의 경고망동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자기가 조금 전에 발언을 할 때는 정윤회 씨는 그런 일이 없고 개입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언급하는 사람이 정윤회 씨의 경고망동을 잘 관리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정윤회에 잘 주의를 주겠다고 응답을 하는 걸 보고 오 마이 갓. 이거분이 약간 착각을 해가 말려들었던 것 같아요. 김기춘 씨가. 네. 근데 김기춘 씨가 그와 비슷한 멘트를 세월호 멘트 할 때도 비슷한 신호를 보였거든요. 예. 예를 들면요. 이 대통령이 그 시간에 어디 계셨냐 그랬더니 김기춘 씨가 뭐라 하냐 자기는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랬었죠. 예. 그게 비서실장이면 그리고 그분이 이 공직 생활로 평생을 보낸 사람이면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이 기본 장기인데 당연히 그때 본관에서 근무 중이었다라고 이야기해도 누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의문을 예. 안 가지고 예. 너무 캐묻지를 못하거든요. 그럼 그거로 끝났지. 그렇죠. 예. 7시간이 가려져 네. 버렸지. 그런데 비서실장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모릅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그런데 아니라- 그때 그 모른다라는 그 얼굴 표정이나 발언은 뭔가 짜증난 그런 거 표정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죠. 예, 예. 제가 보면서 저 뭔 일이 있구만. 아. 저 사람 알고 있는데 말은 네. 못하고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짜증스러워. 이런 마음에서 저렇게 표현했구나.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배제돼가지고 홧김에 내지르는 말처럼 그렇죠. 들리더라고요. 예, 짜증스러운 예. 말로했어요. 여기 최 변호사도 이제 도사가 다 돼가고. 아니, 그때는 진짜 그쪽 사람. 이상했어요. 네, 어. 왜냐면 그거는 공직 생활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면 그렇죠. 왜냐면 공직 생활을 한 사람은 그 상황에서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렇죠. 그냥, 아주 정답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리얼리스트의 원단을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약간 삐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래서 그 표정을 보고.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본인이 지금은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거의 꼭두각시 상황으로 꼭두각시를 조정하는 위치에 있는데 네. 이 조정 사항은 사실 본인이 이제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느낌이 있을까요 지금? 김기춘 씨는 본인이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왔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국면 전환을 읽어야 하는가? 이분이 또 잘하는 거는 국면 전환을 읽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전에 YS 그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 초원복국 예. 사건. 예. 그런데 일거에 국면 전환을 누가 해주느냐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나서서 할 예, 수가 예. 없는 상황인데 그럴 때 지금 뭐 김진태 씨라든지 이정현 대표가 열심히 국면 전환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이제 지금 안 먹히고 있으니까 예. 이 박사모 모여라 어버이 연합 나와라 예. 이러는 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강남에 특히 뭐 이 웬만한 분들한테서 소위 말하는 보수를 지향하시는 분들한테 날라다니는 카톡 예. 오늘도 저한테 하나 온 거 제가 봤는데요. 네, 뭐예요, 요새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재미있는 게 이 근본 사건의 진실은 바로 이렇습니다. 잘 숙지하여 읽어보세요. 국정농단이라며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협박하는 세력들은 오래전부터 음모를 꾸며온 시나리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모략극에 국민들이 농락당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초기에 호남 배려 차원에서 사정비서관으로 전라도 출신 검사를 기용하였고 광주 일고를 나온 운동권 출신을 대통령 기록비서관에 임명하였음. 두 명은 일찍이 문재인 세력 조직에 포함시켜 대통령 동정 기록물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업무를 당하라 이러면서 쭉 하면서 박응천 비서관 퇴출에 관련 박응천이 비서관이었어요? 조홍천?
조응치인데 박응칭이에요. 네. 뭔지 알겠죠? 예. 이분들의 수준. 예, 우병우가 아니라 누구 우상호 나와라? 어디 가서 그랬죠 그거를? 그렇죠. 그리고 뭐 중앙일보 기자한테 알려 JTBC로 하여금 보도케 하고 문재인은 조선일보 회장과 수차례 만나 대권 협조하라는 요청하였고 뭐 공안부서에 호남 판검사를 배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끝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이 천문학적 시 비용을 어디서 어떻게 누가 조달하여 시를 이끌어가는지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거 옛날에 MB가 잘 쓰던 그 촛불값이 어디 쓰느냐. 배우. 예. 예. 그러면서 박근혜는 최순실에게 국정을 상의한 죄가 있다고 돌멩이를 맞고 있다. 근데 문재인은 이북의 김정일에게 국정을 상의한 죄는 도대체 뭘로 묻겠다는 건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 특히 자녀분들 10명 이상 전달 부탁드립니다. 정독하여 주신 여러분들은 애국자이십니다. 이런 문자들을 돌리고 있는 네. 그게 바람이 또 다른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마 이 방송 듣는 거 저런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네, 있냐. 저 사람들을 정신병자 병동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환교소 상담을 좀 해주든지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이런 분들이 네. 대한민국에서 돈도 좀 있고 네. 여전히 뭐 샤이 박근혜 운운하면서 나오지 않는 네. 그 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에 우리는 있다는 거죠. 예.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꼭두각시를 조정하는 사람이 그냥 내가 더 이상 조정하고 대응할 필요 없이 끝까지 그냥 날씨가 더 추워져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게 무대응이 최상책이다라는 전법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청와대가 특별한 대응 없이 쭉 가면은 네, 저절로 촛불이 꺼지길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국회에서 탄핵을 개시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청와대에서는 대응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요? 그럼요. 예. 만일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가야 될까요? 아니면 청와대에서 계속 지내도 될까요? 청와대에서 계속 있는 거죠. 그냥 청와대 계속 있으면 그러면 되잖아요. 직무만 정지되고 예.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럼 더 잘 됐죠. 뭐 어차피 지금까지 안 하는데 하는 척했던 직무였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안 해도 된다. 더 격렬하게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뭘 걱정하세요? 그렇다고 뭐 탄핵됐다고 해서 전국이 혼란이 되고 뭐 모든 공무원들이 일을 그만해가지고 나라가 갑자기 멈춰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냥 일상대로 돌아가죠. 일상대로 돌아가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통령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다는 놀라운 태평성대에 있다라는 것을 온 국민이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멍들잖아요, 진짜. 나라가 뭐가 멍들어요? 누가 때려요? 많은 분들이 지금 나라가 나라 꼴이냐라고 하는데 네. 언제 나라 꼴이한 적이 있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교수님 말씀이 너무나 나는 설득력 있는 게 그 지난달에 네. 11월 말쯤에 보도가 나온 게 전 스페인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총선 이후에 정부가 그 구성이 안 돼요. 네. 2번씩이나 지났는데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정부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는 너무나 안정돼 있고 예. 그리고 경제는 또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더 잘 됐어요, 사실. 예. 그래서 경제. 정부가 없으면 혼란이 온다라고 하는 이 정치학의 기본 속설이 깨졌다. 정치학의 기본 속설이 아니라 이 정치학자라는 분들이 그래야지 정치학이라는 게 뭔가 의미 있다라고 사람들이 알 텐데 라고 만들어놓은 세뇌당한 것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속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10개월 동안 정부가 없어요. 예. 구성이 안 돼 있어. 예. 근데 너무나 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탄핵이 진행된다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그 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예. 심의가 들어갔잖아요. 있으나 없으나 진짜 똑같을 것 같아. 오히려 더 안정화됐고 국민들의 그 성숙된 시민의식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추운데
뭐 질문하셨으니까 예, 제가 예. 뭐라고 답변을 답을 하죠? 주세요. 조종사들의 심리. 그래서 예. 사실은 지금 조종사가 누구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예. 박근혜가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에 예. 대한 정확한 이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조종사가 사실은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 사표 내고 네, 또 민정수석. 민정수석 사표 냈는데 그 다음에 대타 조종사가 누가 될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네. 이럴 때 이제 딱 여러분들이 만일 한강욱 비서실장 그 다음에 김기춘 씨라면 그 다음에 누구를 대타로 낼 수 있을까요? 누구나 예상하길 뭐 법무부 장관하고 최재경 씨가 사표를 내고 나서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고 나서 지금 내각에 있는 다른 몇 사람이 사표를 더 내고 예.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중에서 몇 사람이 사표를 내는 일이 벌어진다면 적어도 일주일 안에 벌어진다면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26일 이 온 국민의 뭐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촛불 이 시위였다. 그거에 의해서 여파에서 박근혜 씨가 사퇴하는 수순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해석을 충분히 사람들은 하겠죠. 예.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는 그 다음에는 특별하게 해명조차도 별로 안 나타나고 그냥 지금 조 양반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이냐. 많은 분들이 그런 예. 질문을 하시고 지금 박근혜 씨의 심리는 뭐냐 예.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 씨의 심리는 아무 생각 없다. 네. 이 말 위에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럼 어떤 대응을 할 거냐라고 네. 할 때 여러분들이 박근혜 씨를 저는 꼭두각시라고 분석을 이미 몇 년 전에 했거든요. 네.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그렇죠. 얘기했었죠. 여러 차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꼭두각시가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어. 그 질문을 던지면 답은 뭐예요? 꼭두각시를 움직이는 사람에 따를 것이다. 그렇죠. 음. 그럴 때 질문은 그러면 박근혜라는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에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지. 꼭두각시의 심리가 뭐냐? 이 질문을 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교수님 잘못되면 우시려고 그래. 우시려고. 그렇죠. 너무 속상하시고. 질문을 잘못하면 답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전 요즘에 사람들이 진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질문을 때려야 되는데 네. 엉뚱한 걸 계속 문질고 있고 엉뚱한 걸 물어보니까 교수님 좀 조금 안타깝죠. 선회를 해주시자면 네. 말하자면 그 꼭두각시 조종사가 그렇죠. 감옥에 가 있으니 이제 꼭두각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의미도 이것도 참 있잖아요. 꼭두각시 조종하는 사람이 네.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죠. 그 한 사람 빠지면 그럼 꼭두각시는 죽은 듯이 네. 뭐 프로포폴 맞고 뭐 잠자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네. 꼭두각시는 집단적으로 그들의 이해를 근거로 해서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집단적으로 거죠. 움직이고 있었다. 아니죠. 꼭두각시 조정하는 사람들은 예. 한 사람이 빠지면 또 다른 사람이 대타로 들어가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때 발라붙는다라는 그 현상을 아하. 이해하셔야 된다는 아하, 거죠. 그게 더 중요하군요. 이 예.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계신 거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꼭두각시 옆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어요? 비서실장으로 들어간 한광호. 예. 그다음에 우리가 김기춘 씨가 기본적으로 꼭두각시 조정한 섀도우 조종자. 네, 조종자를 하는데 그분은 뭐라고 주장을 했어요? 나 최순실 모른다. 모른다. 예. 내가 뭘 한다고 그러냐? 근데 그분은 기본적으로 공작 정치의 대마왕이고 그렇죠. 예. 수십 년 동안 이분은 입만 열면 자기는 모른다. 예. 자기는 안 했다라는 것이 그분의 기본적인 표현 방식이거든요. 맞아요. 야, 교수님 분석 중에 김기춘을 정면으로 치고 들어간 다른 방송은 없었죠? 있었나? 저한테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누가 꼭두각시 섀도우 조정자인지.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전국구가 정말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을 우리가 하는 줄을 우리가 그 질문하고도 주요 과연 이 질문을 우리가 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질문 저거 했어요. 그랬어요? 네. 아니 질문은 저 질문도 뭐 금방 가져가 깔때기를 쏘시면 저 어떡합니까? 저 질문하려 답하러 바빠요. 맞아요. 교수님 예. 같이 나눠 먹고